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인터뷰 보실 인디하우스의 조합원이기도 하고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루화라는 이름으로 그냥 뭐 개인 작업도 하고 있는 조남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꿈이 영화였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이게 좀 뭐한 중고등학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공계, 약간 로봇 공학, 뭐, 좀 공학, 과학, 이런 거를 좀 좋아했어가지고, 음, 사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지만 대부분 과학 관련된 꿈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우연히 고등학교 때 영화를 만드는 일 처음 접하게 돼가지고, 그때 영화에 좀 재미를 느끼고 뭔가 애정도 느끼고 그 꿈이 바뀌는 데까지 뭐 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 뭐 엔지니어링 콘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 방송할 때 사용하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계적인 궁금증으로 방송반을 항상 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까지는 기회가 없다가 고등학생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충동적으로 방송반에 지원을 했는데 그때 방송반 선배가 저를 이제 강릉에 그 당시에 영상미디어 센터라는 곳이 새로 생겨가지고 거기를 데려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 만드는 동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아리에도 함께 하게 되면서 그때 그냥 그 시간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뭔가 과학 뭐 이런 것들은 저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들이 많이 없고 저도 사실 내가 그래서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오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영화를 만들 때는 어쨌든 필연적으로 뭔가 토론이 생기고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 결과물이 뭐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나오게 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재미를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좋아했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 영화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포기는 그냥 부모님이 하신 것 같고요. 사실 포기는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이 생겼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저는 이제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 때 과학고를 가고 싶지 않다고 제가 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사춘기가 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과학고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지원이 부족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뭔가 부딪히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애가 그만하겠다고 말한 걸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진심으로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원하지 않아진 건데 부모님은 우리가 잘 못 지원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어, 그게 이제 온전히 이해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했고 음, 실질적으로 성적이 계속해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처음 받은 성적이 진짜 수식하강한 정도의 성적이었고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져 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는 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로 그래도 나도 완전히 학업을 배제하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많이 주장을 했던 것 같고 또 운 좋게도 그 고등학교 3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즈음에 영화제에 초청을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청소년 경쟁 부문이 처음 생겼던 해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거기에 이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뭔가 삶의 방향은 바뀌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그
이뤄나가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게 있구나 하고 그 상이 좀 어느 정도 아빠를 설득하는데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미디어 센터는 그때 당시에 그 미디어 센터의 구성원이셨던 선생님들도 사랑방이라는 단어를 좀 쓰셨는데 되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냥 이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더 허들이 없었겠지만 그런 허물이 없었겠지만 항상 가면 반겨주시고 거기가 되게 모이기 좋은 공간이었어요. 저희들에게 모여서 놀기에. 그때 저는 이제 그 다른 고등학교에 나이가 같은 동갑내기 친구랑 퓨라고 하는 영화 제작 동아리를 처음에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제 여고를 다니고 있는 뭐 누나들 그리고 그 당시 청소년 수련관에 있었던 뭐 영상 제작 동아리 그런 어떤 이 각자 활동하고 있던 청소년들을 그 당시에 미디어 센터에 계셨던 뭐 마쌤이나 남기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규합을 해주셨죠. 이런 저기서도 쟤네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데 같이 가서 좀 얘기 좀 해봐라 라든지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로 정동진 독립영화제라는 걸 지역에서 하는데 거기에 기록팀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 당시에 각자 활동하고 있던 저희들이 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지금 이제 신영극장에서 계신 김슬기 그 누나의 주도하에 이제 우리 겨울 방학마다 영화 만들자 해서 겨울 방학에는 촬영을 하자 협의회 뭐 있어 보이게 붙여가지고 겨울 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그 영화 동아리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고 이제 뭐 졸업하고 나서는 저는 대학에 갔고 또 누군가는 대학은 가지 않았지만 영화를 좀 더 배워보고 싶다고 현장에 갔고 그러니까 저희가 졸업을 했으니까 그 겨울협의회는 이제 저희보다 학년이 낮은 다른 친구들한테 물려주게 됐었는데 졸업을 했던 다른 친구들이 약간 해외여행을 좀 가보고 싶으니까 대외 활동을 빙자해서 해외여행을 가보자 이런 지원 사업인데 이거 좀 준비해보자 하고 모여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이제 회의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경험해 왔던 게 미디어 센터라는 공간에서 청소년으로서 무언가 되게 많은 기회를 뭔가 제공받았고 근데 이런 어떤 즐거움을 지금 아직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어쨌든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친구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서 만났는데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뭐 미술이 됐던 음악이 됐던 모델이 하고 싶던 혹은 뭐 영화가 아니라 그냥 영상이나 방송 같은 걸 하고 싶던 뭘 하고 싶은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어떤 분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뭔가 축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러니까 우리 팀의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져보다가 우리가 3명이니까 뭐가 좋을까 하다가 새 손가락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새 손가락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거는 부모님과의 어쨌든 합의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의견 갈등을 한없이 날카롭게 생각하면 어차피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지 이렇게만 근데 사실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한 곳에만 내 모든 걸 던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한 몸 건사할 준비를 같이 병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한테 보여줄 필요가 일단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근데 또 그것만이었으면은 대학을 안 가겠다고 결정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 스스로도 제가 어떤 그러니까 고등학교랑은 일단 다른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환경 안에 좀 들어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공부하는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힘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게 전공을 하든 말든 어쨌든 대학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제 영화 전공을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는 딱 마음 안에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시 정시가 나뉘어지는데 수시 때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과들을 딱 절반 넣었고 영화과를 딱 절반 넣었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같은 걸 낼 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영화 공부를 해왔고 이런 이유에서 인문학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적어서 냈지만 이제 그 심사하시는 분들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오히려 영화과를 제외한 학교들은 다 떨어졌고 영화과 한 군데 이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아빠를 설득할 수 있었던 그 수상 실적 그거를 이제 그 가지고 내는 전형이었는데 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일단 수상 점수가 현저하게 모자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도 좀 부족하게 보긴 했지만 특히나 더 그런 이유에서 어쨌든 수시는 다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니까 그냥 뭐 무슨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정시에서는 영화과를 더 넣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왕이면 좀 진보적인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 다녔던 성공회대 학교를 포함해서 이제 정시 전형을 제출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성공회대에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다니면서 네,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대학 생활에서 뭐가 남았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전 대학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동아리도 그렇고 소모임도 그렇고 아무것도 그냥 수업 안에서 주어지는 조별 과제를 제외하면은 다른 학우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사실 거의 없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20살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손가락 활동을 하게 되면서 월화수목 수업 듣고 수업만 듣고 집에 와서는 이제 세 손가락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뭐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금요일이 되면 무조건 강릉으로 와가지고 강릉에서 그 청소년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서 월요일 오후에 있는 수업을 듣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까지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혹은 학교 바깥의 대외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무리였었던 것 같고 특히나 그래서 한 학기만 다니고 바로 휴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복학을 하고 또 한 학기 다니고 바로 휴학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학 과정을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애초에 없었고 그냥 학교에서는 정말로 그냥 그러니까 공부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대학 생활에서 남았던 그 사람들이 환상을 가지는 그런 대학 생활의 낭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냥 어쨌든 그 수업 들은 것들이 결국 남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냥 뭔가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뭐 미디어 리터러시처럼 뭔가를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학교에서 그냥 공부했던 내용들이 뭐 조금이나마 자산이 되는 것 같고 그 이외에 대학 생활 동안 뭐가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 영화과 다니는 친구들이 그래도 주변에 몇 명 있었거든요. 보면 항상 그 같은 분야를 꿈꾸는 친구들과 학교를 다니는 거에 대한 부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강릉을 오가면서 다른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지만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영화니까 그 영화라는 것 자체를 좀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과 그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항상 있었고 현장에 대한 경험 그런 것도 좀 늘 고팠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뮤직비디오나 뭐 광고 이렇게 좀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호흡이 짧은 하루 이틀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많이 연출팀이나 촬영팀으로 많이 갔었던 것 같고요. 느꼈던 거는 일단은 그 현장에 가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현장과 거리를 뒀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좀 사라졌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현장을 갔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때 어깨너머로 봤던 것들을 그냥 제가 꾸리는 현장에서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런 자산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게 저한테는 다행이었던 것 같다. 결과적으로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만 계속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은 게 뭐 이렇게 막연하긴 한데 좀 내가 영화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좋은 것 같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 되게 금방 영화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되게 많이 두리번거리고 막 사소한 방황 같은 것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영화를 되게 촘촘하게 자주 만들진 않지만 이게 뭐 영화 전공을 하지 않으면서 현장에도 갔다가 뭐 갑자기 영화 안 하고 싶어졌던 시간들에는 다른 것들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영화를 만들고 약간 이렇게 살았던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영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준 요소였던 것 같아요. 대답이 이상하네. 뭐 어떤 친구는 OTT 뭐 회사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그냥 또 자기만의 크루를 만들어서 계속 영화 만들고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영화 안 한다 회사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회사인지는 아직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다고 했고 약간 의외로 그 영화과를 졸업하면은 영화를 안 하게 된다 이런 그 얘기들 있잖아요. 뭐 영화과 졸업한 사람 중에 지금 영화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제 주변에 있던 영화과 다니던 친구들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계속 영화랑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신 이 저분도 사실 영화과 전공생이셨고 이러니까 네. 뭐 영화랑 관련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관심이 생긴 그 시점부터는 사실 기본적으로 나는 미래에 영화를 할 거야 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어떤 본격적인 결심의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영며들었다 이렇게 스며들었는데 가장 이제 스스로에 대해 의심했던 순간을 꼽으라면은 군대 상근이었는데,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 이제 복무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스스로가 영화를 잘 만드는 재능이 없다고 가장 많이 의심했던 시간이었죠. 그때 같이 영화를 공부했던 친구들이 만드는 영화들이 저한테는 너무 재밌고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막상 내 안에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내가 영화로 이야기하고 싶은 말들 자체가 없다고 느껴졌던 시간들이었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영화가 아니라 나한테 어울리는 다른 표현 방법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무언가 그냥 표현하는 일은 하고 싶은데 그게 영화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군 복무를 할 때였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면서 제가 단편 영화 한 편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어쨌든 찍게 되면서 그런 생각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이제 극복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저를 영화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게 해주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인생의 되게 중요한 시간에 영화를 접했던 거 그냥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볼이라고 하는 그 김지훈 감독님의 장편 영화에 라인 PD를 갑작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 이제 프로덕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님이 연출과 제작을 둘 다 하고 계신 상황이어가지고 현장에서 제작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강릉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작업이 끝나고 제 작품을 찍고 그러고 나서 아마 그 라임 크라임이라고 하는 또 장편 독립 영화의 촬영팀 일을 하게 됐었죠. 그 서울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촬영 감독님이 연출이자 촬영을 하는 작업이었는데 그 촬영팀이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장편은 그렇게 2편을 했고 그 이후에 뭐 강릉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문지방이나 초행길 같은 단편 영화, 그사진관, 편지 이런 단편 영화들에 참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역에 이제 조명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조명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조명팀으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이전에 그냥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본 거를 강릉에 와서 흉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조명을 장비를 다루는 거에 대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졌던 건데 뭔가 이상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자꾸만 조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명 좀 안 하고 싶은데 차라리 촬영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신우 감독, 이신우 연출이 편지라는 단편 영화 준비하면서 저한테 촬영을 시켜줘가지고 그때 촬영 재밌게 하고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번번이 조명 치는 일이 많다가 그 정재빈 연출의 금붕어 장례식이라고 하는 이번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제작 지원받은 작품에서 또 다시 촬영을 시켜줘가지고 이번에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작은 영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작은 영화를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구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원하는 장면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여건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쨌든 현장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다니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들을 좀 구현하는 것들을 계속 눈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런 형태로 좀 바꾸면 구현할 수 있어 라든지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사라진 게 가장 현장 경험을 많이 했던 거에서는 컸던 것 같고 사실 뭐 광고나 뮤직비디오 현장에서는 결국 내 이야기에 가지고 오고 싶은 영감을 얻는 경험들은 사실 거의 없기는 했어요. 근데 그 공포가 해소된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았고 그 이외에 이제 촬영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현장에 있는 그 촬영 감독이 어떤 스타일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영화를 연출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콘티를 본다거나 그 콘티의 맨 앞장에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 약속한 언어들을 적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한두 줄 보고 이 현장에서 그 촬영 감독이 그 한두 줄을 지켜가면서 찍고 있는지 같은 것들 그냥 보게 되는 것만으로도 공부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연출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촬영도 잘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리진, 그러니까 소속감, 그 파트의 소속감을 물어본다면 사실은 뭐 고민도 하지 않고 연출이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출을 작년에 한 작품 했으면 올해도 한 작품 하고 내년에도 한 작품 하고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해나가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어쨌든 저한테 도움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영화적으로도 느끼는 것이 있고 이런 형태로 좀 작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저한테는 어떤 영화에 뭔가 조연출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촬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그 만족감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화를 제가 직접 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크리스마스 바다 이후로 버렸는데 뭔가 내 영화와 내 영화 사이의 그 시간을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영화를 함께 작업하며 보내야 한다면 그때 가장 잘 하고 싶은 거는 촬영인 것 같아요. 뭐랄까 일단 현장 안에서 실시간으로 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보람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왜냐면 어떤 고민을 통해서 어떤 앵글을 잡았을 때 이게 지금 잘 찍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게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카메라를 잡고 있는 그 상황에 가장 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이 장면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이 감독이 준비한 이 이야기 안에서 어울리는 화면이 될 거야. 이런 어떤 예측들이 그 간격이 이게 작으니까 뭔가 제작이나 연출부나 이런 작업들은 좀 간접적으로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작 파트는 특히나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사실 소거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니까 짖는 강아지 있으면 소세지 줘가면서 달래고 이런 거는 뿌듯하지만 그게 이제 화면에 뭔가 직접적인 그 영향을 줬다고 느끼기가 분명히 영향을 줬지만 그 보람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는데 촬영은 그게 크다는 게 일단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감독과 어느 정도 동등하게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도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퓨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워너라고 하는 원투를 이제 줄여 말하는 거예요. 워너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UCC에 좀 더 가까운 포맷이긴 한데 그게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은데 가족과 갈등을 겪는 청소년의 이야기였고 네 아마 어디서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제 작품으로 접근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는 크리스마스의 바다가 2020년에 완성한 크리스마스의 바다라는 작품이 저는 이제 그 전까지 시기를 그냥 어떤 청소년기의 그냥 어떤 청소년 활동으로만 만약에 그냥 분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그 청소년기를 지나와서 어떤 제 힘으로 어떤 그 전에 있던 작품들을 부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첫 단편은 그 크리스마스의 바다가 어쨌든 진짜로 저를 바라보면서 만들었던 작업이어가지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는 첫 작업이었고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성인이 돼서 처음 만든 작품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이신우 연출이랑 같이 공동 연출했었던 라멘이라고 하는 단편이 성인이 되고 나서 처음 만들었던 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지원을 적극적으로 배제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인디 포럼 그런 데 있는 제작 지원에 냈었죠. 근데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택지가 생긴 거죠. 조금 더 정리해서 시기적으로 다음에 오는 제작 지원에 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제작 지원을 준비할 때 설정했던 일정대로 제작 지원을 못 받았지만 갈 건지 이런 선택지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대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하는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너무 많이 키우고 나오게 돼서 확인이 좀 필요했어요.
영화를 그러니까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그러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이야기를 내가 영화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걸 그래서 그러니까 완성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때 그 제작전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갈무리하고 다음 제작전에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제작 지원을 향해서 이 프로덕션이 미뤄지고 그 다음 제작전을 낸다고 해서 붙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에 맞춰서 프로덕션을 이렇게 밀어내기 하고 있는 거가,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걸 확인해 보지 못하고 내가 영화를 안 하게 되겠구나. 크리스마스의 바다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영화를 멈추게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제작 지원이 떨어지고 영화적으로 어떤 준비나 어떤 이야기적인 완성도에 대한 아쉬움을 저 스스로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강릉에서 알고 있었던 그 영화하는 뭐 형들, 뭐 선배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의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영화를 만들기에는 저 스스로도 어떤 부끄러운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그냥 이건 온전히 내 힘으로 그냥 하자라고 생각했고, 제가 청소년기를 같이 성장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청소년기를 같이 성장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더 이상 영화를 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도움을 청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좀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어떤 불안함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부끄러운 것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영화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 짓는 거는 어려웠고, 다만 이제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내가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만들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도 크리스마스의 바다를 만들고 나서 훨씬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느꼈던 감정들 중에 이런 거를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의 바다의 가장 첫 번째 제 스스로 달성하고 싶었던 목표가 그 영화를 어쨌든 저의 가족들이랑 같이 보는 거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루었고,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가족들과 나누고 싶었던 대화들을 나눴기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불안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우연한 계기로 그 강릉 생명의 숲이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고, 그때 이제 어쨌든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도 듣고 뭔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화 현장 안에서, 그러니까 규모가 큰 현장들은 어쨌든 자본의 논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손으로 통제가 가능한 작은 현장들에서는 조금 불필요한 뭐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인다든지, 혹은 진짜로 분리수거 안 하거든요, 현장 사람들이. 분리수거라도 조금 더 철저하게 해본다든지, 도시락을 먹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만이라도 도시락을 좀 피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좀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환경을 좀 고려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그래서 카메라 뒤에 있는 조찬이와 윤희경이라는 친구랑 이제 영진이에서 하는 뉴미디어 지원 사업에 그 기획안을 내가지고 제작 지원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 비용으로 그 당시에 지역에서 극영화 워크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 극영화 워크숍에서
단편 영화 촬영을 할 때 그 현장 스태프들에게 텀블러를 이제 구입해서 제공을 하고 일회용품 대신에 현장에 물을 좀 여기다가 담아서 먹는 형태로 좀 해보자. 이렇게 그냥 가장 단순하고 그냥 소극적인 방법만 좀 제안을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았던 영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영화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인터넷에 올릴 목적의 뉴미디어 쇼폼 콘텐츠이기도 한 그런 형태의 작업이었습니다. 그 상반기에 이제 강원 영상위원회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바다를 만든 지도 벌써 이제 2년 뭐 이렇게 3년 이렇게 되어가다 보니까 다음 작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항상 그 이야기가 단편스럽지 않고 장편스러워 버리는, 그러니까 장편의 도입부 같이 느껴지는 저 스스로도 그런 경험들이 시나리오에 그친 작업들이던 영화로 만들어진 작업들이던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그냥 장편 작업에 대한 좀 적극적인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원영상위원회 이번에 그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이제 제작 지원이 아니라 트리트먼트 단계에 있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오래된 밤나무 사는 산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지원을 했는데 운 좋게도 선정이 돼서 지금 시나리오를 작업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11월까지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 뭐 데드라인이 있는 것도 저한테는 좋은 일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뭐 현재는 뭐 그 제가 필요한 그 감정들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이 인물들,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걸 비슷하게 느껴봤을 만한 사람들을 좀 인터뷰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하나 참여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내 OTT를 통해서 소개가 될, 이제 영화는 아니고 이제 몇 부작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시리즈물인데 그 작업에 삐캠으로 합류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이제 그 연락을 받게 돼가지고 정말 그 못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반려를 했는데 그 몇 번 연락을 계속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참여를 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작품을 카메라를 드는 일로 참여해 본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현장에서 사실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한데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금붕어 장례식이라든지 이렇게 지역에서 제작되고 있는 단편 영화들에 뭐 대체로 테크니션 파트, 그러니까 촬영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보통 참여를 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그 금붕어 장례식의 촬영으로 참여를 했고 뭐 다른 영화는 도와줄 수는 있다고 이제 의사는 표현해놨지만 아직 이 역할 롤이 확실시 되지 않아가지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그 애송이들의 브래지어라는 작업을, 사실 그거는 저의 열등감에 되게 큰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영화여서 뭔가 뭐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거리 두고 판단은 잘 안 되지만 그냥 각자가 겪고 있는 어떤 상태들을 되게 잘 마주하면서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영화가 생각이 났고,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나는 볼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좀 비슷한 리듬으로 저랑 어쨌든 어떤 비슷한 위치에서 같이 나아가고 있는 영화들을 대상으로 그 지지함을 표현해보고 싶은데 그게 뭐 저 이상하게 청어들인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뭐 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가끔씩 뭔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작품을.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그죠. 청어들을 저 스스로 약간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다큐는 견딜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자체에 흥미가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르 자체에 대한 동경도 약간 내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인터뷰 해주고 계신 감독님의 최신작은 아직 보질 못해가지고 지지를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감정적인 이유는 어쨌든 여기에 오면 그러니까 최근에 그 놀다가 이제 감독님 친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지역에 내 친구들이 살고 있다. 이게 일단 감정적으로는 되게 커다란 이유인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게 해주는 감정적인 동력이 되어주는 존재들이 있는 곳이어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강릉에서는 그나마 부품으로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뭐 현장은 더 잘 갈 수 있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현장 안에서 제가 갑자기 조퇴해 버려도 뭐 아무 상관 없겠는데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장을 꾸리는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없어져도 현장이 굴러갈 수 있게 현장을 만드는 게 안전한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제가 좀 더 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조퇴를 하고 그냥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제가 지워지는 게 아닌 형태일 것 같다. 이걸 말하고 보니까 이것도 사실 좀 감정적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네. 지역에서 작업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촬영을 성사시키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덜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간을 섭외한다든지 도둑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덜 어려운 게 가장 단순한 형태의 좋은 점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동료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같이 있는 동료들에게는 되게 사소한 고민이라도 그냥 나누기 편하고 행동 반경이 넓지 않으니까 자주 만난다기보다 자주 마주칠 수 있고 뭔가 그런 것 같고요. 지역에서 영화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어쨌든 저는 사실은 뭐 지금은 제 카메라가 생겼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고, 혹은 제가 크리스마스의 바다를 그냥 제 돈으로 이미 찍어버리는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돈과 장비에서 오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없다? 혹은 사람이 없다는 기분이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은 동료가 이 지역을 떠나는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은 당연히 그 사람의 것이지만 너무 납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떠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줄 수밖에, 응원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감히 배신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너 혼자 간다고?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없다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기분이라고 또 말을 한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계속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좀 더 우리들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현장을 만든다면 그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 한 편 한 편 영화를 만드는 게 되게 우리에게 무겁기만 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잘 못 만들어도 상관없는 영화를 만드는 경험들을 뭐 이를테면 청소년이다 하면 뭐 일단 만들어 보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완성본이 반드시 잘 나와야 할 필요는 없어 이런 부담감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인이 되어버린 저와 제 친구들이 성인이 다 되어버린 이 시점에는 그 한 번 한 번의 제작 지원을 받은 이 기회가 소중하고 이걸 허투루 쓸 수 없다는 어떤 그 부담감이 이 영화 한 편 한 편을 대하는 태도를 과하게 무겁게 만든다는 생각들도 요즘은 좀 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사람들로는 모자란다는 느낌을 들게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모자라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좀 더 무책임해지자는 건 아니지만 좀 가볍고 편한 경험들과 기억들이 좀 많이 쌓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기분을 갖는 게 제일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저만일 수는 있지만 뭐 마음의 고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루화라는 이름으로 제 개인 작업 공간도 얻게 됐고 같이 뭔가 작업을 해주는 친구도 얻게 됐지만 이게 여전히 그 영화를 만들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가장 커다란 공동체가 인디하우스였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많은 부분들을 되게 축소하고 가고 있어서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뭔가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지금 지역 영화라는 어떤 이 언어 안에서 영화를 지속하기를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꾸려나가 주는 곳이라는 게 일단 가장 고마운 점인 것 같고 사실은 뭐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 커뮤니티가 지속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충분하게 나눠 가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도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이 되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네. 어쨌든 아직은 뭔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뭔가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기는 한데 어쨌든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 계속 무언가를 벌려주고 잊지 않게 해주는 곳이라는 지점이 가장 고맙고 중요한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합니다. 근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은 또 가장 모르겠는 부분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디하우스라는 이름이 있어야지만 영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진짜 인디하우스가 필요한 정말 냉정한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잘 아직 뭔가 언어적으로 명확한 이유를 찾지는 못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사실 거의 책임질 수 없는 얘기여가지고 거의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CJ E&M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CJ E&M의 그 거대한 자본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CJ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막 뮤지컬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면서 뭐 약간 뭐 이것저것 그 장르적으로 되게 다양하게 발을 물론 자본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뭐 상업영화, 독립영화, 뭐 다양성 영화, 예술영화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지만 그 영화 안에서 부르는 독립영화라는 호칭이 그냥 창작물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상업창작물, 독립창작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약간 독립창작물 계의 그 CJ E&M처럼 좀 다양한 장르적인 경계 없이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10년 후에 제가 그 뭔가 막 사실은 막 글도 잘 쓰는 작가가 막 영화도 잘 만드는 감독이면서 막 무대도 잘 꾸리는 연출이면서 막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그냥 그 영화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어디에 도달해 있고 싶다 이런 꿈이 있기보다는 장르적으로 경험의 폭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래된 밤나무 사는 산이라는 장편 시나리오를 잘 쓰고 싶고 그리고 약간 작당 모의 중인 그 안녕 꼬꼬라는 가제를 가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 제가 한 가지에 이렇게 완전히 집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가 좀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안녕 꼬꼬라는 그 내년도에 좀 벌려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를 좀 잘 준비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진정한 의미의 대중을 만나는 이 진정한 의미의 대중이라는 것도 그냥 제가 멋대로 하는 표현이지만 어쨌든 그 OTT를 통해 소개되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봐도 명확하게 잘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좀 이 작품이 끝났을 때 그래도 뭔가 시작할 때보다 진짜 많이 늘었다. 이게 촬영 끝날 때 되니까 시작할 때보다 진짜 촬영 많이 늘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나른한 사람인데 에너지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단기간적인 목표입니다. 저 그 조합원 인터뷰라고 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질문지를 받아보니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저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여기까지 계속 다 봐주신 분들이 있으면 너무 어쨌든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그냥 우리 조금씩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가벼운 노력을 통해서 좀 목적 없는 만남을 자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분들과 같이 좀 그냥 편하게 같이 놀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고 연령을 상관없이 그리고 저희 한 2주에 한 번씩 축구 모임을
하고 이거 카메라 보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축구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멤버가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 혼성이 돼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지금 모두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별과 관계없이 축구 좀 많이 하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